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리 동네 과학클럽의 삑하면 보이는 세상 강의를 맡은 보이서팀의 최문진, 황고은, 심원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코딩과 아두이노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고 저희 팀에서 제작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립생활과 우리가 왜 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강의명이 왜 삑하면 보이는 세상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저희는 예전에 우리 동네 과학클럽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제품 하나를 제작했는데요. 바로 시각장애인 음성 안내기 제품이에요. 버스를 탈 때 카드를 대면 삑 소리가 나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시각장애인 분들에겐 그런 소리가 글자가 되는 거예요. 삑 하면 세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왜 이런 제품을 제작했는지가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 전에 저희 제품의 바탕이 되는 코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코딩이란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컴퓨터용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에어컨, 자동차, 엘리베이터 이런 기계들도 코딩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컴퓨터에 코드를 입력하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사람이 컴퓨터에게 명령하기 위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언어가 코딩인 것입니다. 이런 코딩은 놀랍게도 의료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코딩의 유래가 옷이라는 게 뜬금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기계가 하나 있는데 이 기계는 방직기라고 옷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옛날에는 옷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귀족들만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유행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수작업이 유행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조셉 마리 자카드라는 분이 천공카드라는 것을 만들었답니다. 천공카드는 종이카드에 구멍을 뚫은 것으로 카드에 구멍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 원하는 실을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 있게 되어 패턴을 더욱 쉽게 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프로그래밍에 그대로 옮겨진 거랍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아이폰을 만든 회사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분은 모든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즉 코딩을 배워야 한다.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분의 말 그대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계속해서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논리적인 사고와 빠른 판단이 필요한데요. 코딩을 통해서 그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코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두이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이탈리아의 디자인 전문 학교에서 하드웨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의 디자인 작품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두이노란 장치 이름도 이탈리아어로 강력한 친구라는 재밌는 뜻이 있답니다. 아두이노의 가장 큰 장점은 비전문가들도 손쉽게 디자인을 개발하고 동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개발된지를 알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즉 OSS 기반이라 초보자들도 쉽게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거나 재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소개한 아두이노와 코딩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용 안내기를 제작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는데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눈을 감고 컵라면의 종류를 맞출 수 있으신가요? 눈을 감고 지하철의 빈자리를 찾을 수 있으신가요?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생활 속에서 많은 불편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불편을 도울 수 있는 안내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두이노에는 다양한 부품들이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 물건의 정보를 저장할 RFID, 사람을 인식하는 인체감지 센서, 그리고 이를 소리로 나타내줄 스피커와 피에조 부저를 사용했습니다. RFID는 제품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태그입니다. 이 태그에 진라면이라는 정보를 입력하고 태그를 읽으면 스피커에서 진라면입니다 라는 음성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체감지 센서를 통해 의자에 사람이 있으면
경고음을 내도록 하여 버스나 지하철에서 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활동 당시 찍었던 영상입니다. 하트 표시가 있는 소라색 라운드 숄더 반팔 티셔츠입니다. 체리가 적혀져 있는 라운드 숄더 노랑 반팔 티입니다. 체리가 적혀져 있는 라운드 숄더 노랑 반팔 티입니다. 할리스 부산 사상역 지점입니다. (126번) 버스입니다. 진라면 매운맛입니다. 열라면입니다. 소염 진통제 탁센입니다. 복통 진통제 부스코판 정입니다.
이처럼 아두이노를 활용하면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지 않을까요? 특히 시각장애인 분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분들을 위해 발명품을 개발 중입니다. 이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손목시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시계와는 다르게 생겼죠. 이 시계는 점자를 이용하여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 시각장애인 분들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은 시간, 오른쪽은 분을 나타냅니다. 시간의 경우 한 칸이 1시간을, 분의 경우 한 칸이 5분을 나타내므로 지금이 4시 55분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알려주는 스마트 지팡이, 악보를 읽어 소리로 나타내주는 악보 번역기 등 다양한 발명품들이 시각장애인 분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데요. 자립생활이란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서도 타인의 원조 없이 독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주변 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그에 앞서 우리는 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대표적인 소수자 중 하나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다른 소수권자를 대할 때의 방법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소수자가 될 수 있고 이미 소수자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한다면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겠죠? 사진은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요. 이 구절들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립생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이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자립이란 무엇일까요? 장애인에게 있어서 자립이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고립되어 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받되 그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비장애인들처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을까요? 자립 생활을 위해서는 크게 시민의식 개선, 환경 개선, 일자리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시민의식 개선을 살펴보면 앞서 말한 세 가지 중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같이 비슷한 인프라를 놓치고 비슷한 대우를 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환경 개선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개선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을 비교하였을 때 차별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TM기에서 입출금을 하고 싶어도 장애인들에게는 화면이 너무 높이 있거나 아래 공간이 협소해서 휠체어를 대기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도 수어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뉴스나 공영방송만 보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표는 통계청에서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표인데요. 이 표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자리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나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에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더 힘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애인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해야 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모두 각자의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불편한 만큼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평등한 시각에서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정해진 정답은 없답니다.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각자가 얻어가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왜 삑하면 보이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는지 알게 되셨나요? 저희는 모두 공학계열 전공자로 코딩과 제품 제작을 통해 저희만의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세상을 더 넓히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왜 장애인들과의 공동생활이 중요한지, 우리가 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도와야 하는지,
그리고 앞서 말했듯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많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장애인과 소수자를 넘어서 사회의 공동체로서 모두가 같은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길 바라며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우리 동네 과학클럽의 보이스터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